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교에서요, 만성 콩팥병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만성 콩팥병 환자 10명 중 7명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연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당뇨 언제 어디에 합병증이 올지 모릅니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 치료법에 대한 해답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고민, 걱정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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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이 당뇨가요, 정상인에 비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예,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잘 알아야지 대책을 세우고 치료가 잘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뭔지 모르고 치료하기 때문에 합병증 오고 그런 것 같아요. 합병증이 왜 생기냐는 얘기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시간 첫째 소화가 돼야 될 거예요. 소화가 되면은 피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영양분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힘과 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은 인슐린 만드는 장치가 췌장인데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슐린 적게 나오게 되니까 피 속에 포도당은 올라가고 우리 몸은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요. 영양 공급 못 받아가지고 힘과 결국 살까지 빠져가지고 우리 몸이 짜부러져가지고 합병증 오게 되죠. 아까 말씀 만성 신부전 아까 네. 콩팥병이라는 그건데 네. 그것도 신장이 짜부러져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병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연료 부족, 그러니까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부족하기 때문에 동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합병증 참 무서워한데 합병증이 뭐냐 하면은 제가 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아주 파란 초록색인데 한 그루만 아주 노랗게 벌써 단풍도 돼버렸어요. 이 여름인데도. 네. 그 이유는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목하는 사람들은 나무 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뿌리에서 물이 안 올라가 가지고 그 전부 다 영양실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영양 부족이 생겨가지고 나무에서 일어나는 황화 현상처럼 우리 몸도 말라 비틀어지는 거. 그래서 만성 콩팥병 이런 눈도 나빠지고 여러 합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당뇨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양 공급이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합병증도 오게 되는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그럼 합병증의 위험이 좀 줄어들까요, 교수님? 그럼요. 결국 당뇨병은 우리 세포가 이렇게 짜부러져서 합병증 오는 것인데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또 인슐린 원인인 영양은 밥 먹는 거 영양이지만 그것이 우리 피 속에서 살로 바뀌는 인슐린 작용이 잘 되거나 인슐린 충분히 하면은 당뇨병 없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고 또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도 정상화시키려면 이 췌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가장 올바른 치료 방법은 당뇨병은 우리 몸이 원래 만들어진 대로 췌장 기능이 있는 대로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눈의 망막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있는 렌즈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죠. 그러면 렌즈를 끼면은 되는 거죠. 다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조금 잘못됐지만 그 원인을 없애버리는 저 안경 같은 거 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공치장기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안경 쓰고선 잘 사는 건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도 인식펌프 달고 아주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당뇨의 원인을 치료해주는 이 인공췌장기 치료, 많은 분들이요, 어떤 원리로 작용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인공췌장기 혹은 인식펌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는 것인데 간단히 수술도 안 하고 간단히 다는 겁니다. 잠깐 이게 무슨 치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진짜 작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단한 휴대폰보다 훨씬 작은 기계에다가 피하에다 잠깐 저렇게 꽂아 넣은 것이죠. 그럼 이 기계는 어떻게 일하냐면은 정상적일 적에 췌장 인슐린이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나오죠.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당뇨병이 빨간점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정상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계. 그래서 마치 안경끼가 똑같이 췌장의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뇨병을 치료 잘하게 되는데 이전의 치료 방법에서 인슐린 치료하는 방법이 24시간 주간 인슐린 줬기 때문에 고혈당과 저혈당에 대해서 패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인공장기가 똑같습니다. 저 췌장도 인공췌장이 있지만은 신장 나쁜 병도 인공신장기로 똑같이 해주면 건강해지는 것 똑같이로 이것도 인공췌장이죠. 그렇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분의 사연 한번 만나봐야겠죠?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당뇨로 고생했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일까요? 어서 오세요. 올해 75세 조성찬 씨를 만나봅니다. 조성찬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당시 말로 못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막 필요해서 누워갖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알은 거지. 그때 누워갖고 막 움직이기 싫고 처음에는 이 당뇨인 줄 모르고 친구한테 물어본 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 이야. 그러니까 그걸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한 거네. 한창 젊었던 40대 조성찬 씨를 괴롭히던 피로감의 정체는 바로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고 뭐 약으로 한 5년 정도 약으로 먹었지요. 이게 약발을 안 받아 나중에 약발을 안 받아서 죽는다 그런 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주사를 맞아라. 병원 처방대로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맞아봤지만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심한 갈증도 여전했다고 합니다. 발이 안 좋았어요. 발이 붓고 발구락이 아프고 그래 막 발구락이 아프다기보다 저리고 그래서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이곳저곳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리고 아픈 발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고 눈에도 이상이 오면서 무엇보다 혈당을 정상으로 잡는 게 시급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 그렇다면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좋게 나온 편이에요. 혈당치가 정상적으로 나온 거는 인공 췌장기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찬 씨는 2년 전 인공췌장기를 달았는데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그의 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생선조림이라든가 그러니까 맵고 짜온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약이 많던 식이요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되면서 정상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건데요. 사소한 행복이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다는 조성찬 씨 부부. 음식 가리는 게 많았어요. 뭐 먹지 마라 하는 먹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뭐 커피도 뭐 먹지 마라, 사탕도 먹지 마라, 초콜릿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음식은 지금도 그전에는 가려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려. 다 먹었어.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어요. 건강은 잃어본 사람이 그 소중함을 더 잘 안다고 하죠. 내가 뭐 건강하구나, 운동도 아직까지 운동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느껴지고. 그래서 조성찬 씨는 매 순간이 감사하다는데요.
예전에는 몸도 뭐 아프고 그래서 뭐 이리 갖고 오래 살겠나 생각했는데 뭐 인공 췌장기 덕분에 뭐 지금은 뭐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살맛도 나고 그래서 사는 날까지 이 뭐 좀 건강하게 좀 활달하게 이리 좀 운동도 하면서 사는 날까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조성찬 씨의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교수님, 이분은요 당뇨를 알아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35년 동안 투병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이분 처음에 교수님 찾아오셨을 때 상태가 어떠셨나요? 굉장히 많이 말랐고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고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은 전에까지는 먹는 약도 먹고. 네. 근데 참 이제 치료하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치료하면은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말하면은 먹는 양도 점점 양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먹는 양도 먹는 양도 점점 증가하고 몸은 점점 더 나빠지면서 마르면서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도 맞고 35일 동안 고생을 했던 분이에요. 점점 더 나빠졌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몸이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했죠. 평소보다 이전보다도 한 15kg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몸을 이렇게 말려버려요. 혈당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치료죠. 몸이 건강해야죠. 몸무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삐쩍 말르면 안 되는데 이 환자 몸이 다시 정상 회복했어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했을 때 췌장의 기능이 회복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도록 좀 학회에 보고된 연구 자료나 이런 수치화된 걸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전주에도 우리가 유로당뇨학회 제가 발표하고 온 지 지금 한 5일밖에 안 되는데요. 네. 정말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의사들의 꿈이고 환자들 살리는 길이죠. 근데 2010년도에 유로당뇨학회에 제가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네. 전 세계 7,000명인데도 발표했습니다. 보도 췌장 기능이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점점 증가하고 그러니까 췌장 기능 증가하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혈당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당치도 정상화된다는 것을 이미 발표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당뇨병을 낫게 할 수 있겠구나,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죠. 네, 조성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먹는 약뿐만 아니라 인슐린 주사요법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 인슐린 주사요법과 인공췌장기 치료, 그냥 주사로 주입하는 것과 기계로 주입하는 것 이 차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짚어주셔야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첫째 하나는 옛날에 인슐린 주사 맞던 사람들은 저혈당이 많이 왔어요. 지금 그림 보이시다시피 이게 데이터 논문이 발표된 건데 네. 이제 노란 것은 인슐린 주사 맞던 경우고 똑같은 환자를 인슐린 펌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이 저혈당률이 한 15분의 1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당뇨병 그러니까 똑같은 당뇨자 100명에 대해서 네. 인슐린 주사요법을 했고 또 바꿔가지고선 똑같은 환자한테 인슐린 펌프를 치료했더니 하루 종일 식전 식후, 아침 식전 식후, 점심 식전 식후, 저녁 식전 식후 잠자기 전에 보니까 혈당치가 훨씬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정상화됐다, 인슐린 펌프가. 그래서 혈당 조절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슐린으로 치료한다 할지라도 네. 인슐린 주사법으로 한 것과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뭐 다른 스웨덴 연구 결과 보더라도 사망률도 훨씬 더 적게 사망한다는 거, 합병률도 적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네, 이래서 잘못된 정보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화면으로 만나본 조성찬 씨 같은 경우는요, 2013년 1월부터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교수님, 이분의 치료 과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지셨고 또 현재 상태는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는 아주 너무 말라가지고선
자기 일을 잘 못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는데 네. 이제는 식사도 잘 먹고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하면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몸이 회복해가지고 여러 합병증이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다 잘할 수 있게 됐죠. 이거 뭐 정상적으로 살게 된 것이죠. 많은 당뇨병 환자 인식본부 다니면은 기존의 치료방법에 서 훨씬 더 생활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기를 잘 잘하게 됩니다. 저희 앞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02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0세 좀 넘으셨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고 싶은데 연로하신 어머님이 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하여 고민이 됩니다. 작동법은 어떻게 되고 유의사항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동법이 어떤지 혹시나 어렵진 않은지 이런 고민도 있으신가 봐요, 교수님.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할 일은 식사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건데 한 버튼만 5번만 누르면 되는 거고 네.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하니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90살 먹은 사람도 잘하고 있고 80세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잘못된 편견이겠죠. 그거 이게 한 55g짜리 조그만 달걀보다 더 작은 무게니까요. 사이즈 작고 네. 본인이 잘들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환자들이 되게 80대 환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럼요. 요즘엔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70세시면 굉장히 청춘, 다시 시작해도 좋을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교수님, 특별한 주의사항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식사 잘 먹고 식사 때마다 운동하면 더 좋고 하루에 운동해도 좋고요. 간식 안 먹고 뭐 그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주의사항을 생각해 보면은 네. 이 전에 치료는 작게 먹는 거에 중심이었으니까 이제는 잘 먹어야 되죠. 정상과 똑같이 먹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작게 먹는 식이요법은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사연 이어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12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다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인공췌장기를 달았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고는 그렇게 조절이 안 되던 혈당 조절이 너무 잘 되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요. 꾸준히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다 보니 이러한 증상도 사라지고 망막증도 없어졌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왜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던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이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것은 고혈당 기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고혈당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혈당치가 높아도 20년 후에 손발이 저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부터 혈당치가 지금까지 높았다 그러는데 네. 신경도 이제 서서히 망가지는데 지금부터 혈당이 정상화 되게 되면은 20년 전에 높았던 것이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환자들 인식법을 계속 치료하면서 정상 혈당치 유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고혈당 기억 효과가 없어져 가지고 네. 정상 혈당치가 됐으니까 다시 또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네. 주의할 것이 지금 합병증 아니 없다고 하는데 혈당 3, 4개 합병증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벌써 고혈당 효과에서 고혈당 기억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서 네. 나중에 혈당이 정상화된 합병증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치료를 잘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 사연만 봐도 자신에게 맞는 이 올바른 치료법을 빠르게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또 당화혈 색소라고 하죠. 네. 이 당화혈 색소가 어떤 것인지 또 당뇨 환자에게 당화혈 색소 수치가 왜 중요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우리가 혈당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혈당치는 5분 사이에도 막 많이 바뀌어요. 막 50, 100까지 바뀌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혈색소, 우리가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 있죠. 헤모글로빈의 포단이 결합된 형태를 재게 됩니다. 그것은 한 3개월 혈당치 평균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헤모글로빈 몇 퍼센트가 당화되느냐, 그 6%, 7%, 8%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3개월 혈당치 평균 혈당치니까 저것처럼
6%가 정상, 6%, 7%, 8%에서 11%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종 합병증, 눈 멀고 콧맛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는 것이 계속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화혈색소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고혈당 기억 효과처럼 앞으로 합병증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혈당을 재는 것이 아니라 네. 당화혈색 재면은 이전에 3개월의 혈당치의 평균이니까 내가 뭐가 3개월 동안 뭘 잘못했구나,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상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합병증을 이렇게 예시하는 거니까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지니고 있죠. 네, 사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 치료를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게 굉장히 회복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였는데요. 당뇨, 유병기관과 또 회복 췌장이 회복할 수 있는 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당뇨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몸을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못 쓰게 만든 그런 급성병은 아니죠. 네. 막 20년, 아까 한자 35년 동안 알았었는데, 네. 그래서 당뇨병의 이제 중요한 것이 췌장 기능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망가진다 그랬죠. 아까도 1년에 4% 먹냐 먹으면 망가진다고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그 4% 망가지니까 20년 되면은 뭡니까? 25년 되면 거의 다 망가지게 된 거죠. 아까 그분도 그래서 이제 혈당이 높아진 건데, 이번에 미국 당뇨병이 발표한 거 보면은 인수펌프 달게 되면 췌장 기능이 인수 분비가 췌장 기능이니까 저렇게 6개월, 0.5년이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2003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년이 넘은 사람은 약 68%, 그다음에 2.5년, 2에서 5년 사이에는 약 반수, 6년, 10년, 11년, 15년 좀 줄어들죠. 완치율이. 그래서 1년 후에 보면 완치율이 1.5로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늦게 많이 잘못 치료하면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렇죠. 조금 망가졌는데 치료하면 금방 난다 그죠. 일찍 하면 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췌장 기능을 나타내는 C페프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의 C페프타이드를 보면은요. 저것처럼 1년 이내 온 사람은 빨간 거 맨 처음 굉장히 빨리 회복하죠. 제 꼭대기. 그 다음에 1년 5년 사이에는 중간. 10년 이상 된 사람은 같은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회복이 좀 덜하죠.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해야만이 피해도 적게 보고 췌장 기능도 빨리 회복해서 완치될 수 있는 율이 많아지는 거죠. 미국 당뇨병이 발표한 것도 보면은 당화혈색소도요.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거의 정상 혈당 6개월 만에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훨씬 회복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어서 초기 때 하면은 치료가 빠르고 또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정말 당뇨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빠른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셨죠? 교수님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그래요. 주에 더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뭐니 해도 가족의 평화 그리고 건강이 제일인 거 아시죠? 건강한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